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약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커먼 앱 탭에서 프로필 세션을 드디어 다 적었어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세션인 두 번째 패밀리 세션을 채울 건데 지금 바로 그냥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면 저는 이미 커먼 앱 탭에 패밀리 세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탭 하우스홀드가 나오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적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부모님의 결혼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해석을 해드리면 부모님이 현재 결혼을 하신 상태인 건지 아니면 별거 상태이신 건지 아니면 이혼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비혼모나 비혼부처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나와 있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상황에는 위도우드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부모님 밑에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양육기관에서 자란 학생들을 위한 선택지도 있습니다. 저는 메리드를 누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집을 주소를 적었잖아요. 프로필에서 그 주소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탭을 클릭해 보면 이제 저는 위에서 부모님이 결혼을 하신 상태다라고 하면 보통은 두 분과 같이 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한부모 가정분인 경우에는 parent 1 또는 parent 2를 선택하게 되겠죠. 이거 역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편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 밑에는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이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예스고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노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첫 번째 탭도 가볍게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넘어오면 페런트 1이 나오는데요. 페런트 1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 한 분의 정보를 적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한부모 가정과 같이 부모님 중 한 분과 같이 지내는 경우라면 보통 그분을 페런트 1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냥 부모님 두 분과 같이 지내는 경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모님을 먼저 지정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어머니로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분이 어머니가 저의 경우에는 살아 계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살아 계시는 경우는 예스고 만약에 위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작성을 하게 됐다면 노를 누르고 돌아가신 날짜를 적게 됩니다. 좀 이제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죠. 네, 아무쪼록 이것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되고 그 밑에는 제가 사실 프로필 섹션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김영희라고 할게요. 이영희 씨라고 하죠, 그냥. 근데 저는 그냥 영희 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last name에는 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부모님의 태어난 도시도 적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preferred 이메일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적을 거면 적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좀 하세요. 뭐 이제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아니면 이제 우리 애의 대학이 걸려 있는데 내가 이메일을 제때 확인 안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 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의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은 부모님이 아니라 애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래도 뭐 커먼 앱에서 이메일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적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홍보 메일을 위한 그 용도이기 때문에 뭐 너무 부담 마세요. 아시겠죠? 그 밑에는 이제 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구간이 나오죠. 부모님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되고 집 전화 등등 다양합니다.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요것도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address가 나오죠. address. 이 address는 뭐냐면 이 parent 1, 저의 예시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살고 계시는 집 주소가 제가 프로필에서 적은 address와 똑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parent 1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같다고 하면 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르다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뭐 부모님이 뭐 별거 상태인데 한쪽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면 unknown을 적으면 되는 거죠. 아무쪼록 parent 1의 different address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주소를 입력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여기에 이제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 있는 경우면 이 경우에는 different일 확률이 높아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the same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부모님, 이 parent 1의 occupation,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보통 많은 질문들이, 많은 직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릴 부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홈메이커입니다. 홈메이커. 이 홈메이커가 뭐냐면 어머님이든 아버지든 상관없이 직업을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집 안에서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면 홈메이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 레벨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부모님의 학력을 물어보는 구간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밑에 some college university 보이시죠?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대졸이시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신 상태면 some college university가 아니라 graduated from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이 지금 대학을 다니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some college를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이신 경우에는 graduated from high school인데, 부모님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중이라든가 늦은 나이에, 또는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중퇴하신 경우라면 그거는 some high school인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졸업과 재학 중 또는 중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대졸이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total number of institution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닌 대학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 하나니까 하나를 선택하고요. 여기 이제 대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이렇게 지우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find college를 누르시면 대학교를 검색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웹사이트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대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서울대, 연대고대, 뭐 카이스트, 포스텍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들이 들어가 있진 않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저의 부모님이 만약에 대한대학교를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저는 대한을 쳐보는 거예요. 대한. 그러면 바로 친절하게 답변이 뜨죠. I don't see the college.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대한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교가 리스트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걸 누르시고 Continue를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분이 직접 대한대학교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정확히 대한 유니버시티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을 테니까 코리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밑에는 이 대학교의 대표 주소를 적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주소는 생략하고 제가 컨티뉴를 누르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대한대학교,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하셨습니다. 라고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이 대한대학교에서 학과, 전공이 무엇이었는지를 쓰는 구간이에요. 보통 우리나라는 복수 전공을 옛날만 해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고 적는데 부모님이 뭐 복수 전공을 하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두 개를 적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을 선택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또 degrees와 2열이 나오죠. 이 degree는 뭐냐면 부모님이 학사를 받은 건지 석사를 받은 건지 아니면 뭐 MBA를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로스쿨, 닥터를 받은 건지를 쓸 수 있는 구간입니다. 뭐 우리 부모님이 그냥 이제 학부 졸업이다라고 하면 학사, 바첼러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이 대학교에서 학위를 언제 받았는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졸업 연도를 여기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학번제예요. 학번. 그죠? 몇 년도에 입학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의 방식인데 미국은 졸업 연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1991년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인적 정보를 다 적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parent 2가 나오죠? 이거는 이미 설명드렸던 parent 1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블링이 나와요. 시블링. 이 시블링의 뜻이 뭐냐면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그래서 이제 외동인 분들은 편하죠. 왜?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죠? 외동인 분들은 영어로 컨티뉴를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여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1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시블링 1에 대한 정보를 또 적어주셔야 돼요. 그죠? 시블링 1의 이름 적어줘야 되고요. 나이가 몇 살인지 적어야 되고요. 이제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 아니면 형 누나인지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시블링,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학력까지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9살 고3이라고 가정했을 때 형 누나면 대학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나이가 많은 형 누나는 뭐 심지어 박사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동생, 남동생이면 중학생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실제로 중학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맞게 적어주시고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패밀리는 이번 영상 하나로 작성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이 나오죠. 에듀케이션 섹션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다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듀케이션부터는 이제 나의 고등학교 정보를 넣는 것이라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더 오늘처럼이 아니라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